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이제 우리 이것도 하겠다. 기존의 파워포인트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준 자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김대종 교수 경제학 카페 다음 카페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자, 한국의 유통시장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발행시장은 공모주 청약이나 실권주 청약. 실권주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유상증자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주식 남은 거 실권주라 그러죠. 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현재가 10,000원인데 한 30% 할인해서 사라. 지난주에 대한항공 주식이 18,000원에 실권주가 나왔어요. 지금 시세는 30,000원인데 19,000원에 나왔으니까 30%싼 거죠. 유상증자는 무조건 사야지 자기가 손해를 안 보겠죠. 그거를 유상증자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발행시장이 유통시장보다 훨씬 주식해서 돈 벌기가 쉬워요. 우리 실용금융을 듣는 친구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시장, 주식시장을 잘 알면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공대생들이나 또 우리 경영학과나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나는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이래도 우리 주식시장을 잘 배워두면 여러분이 그 기업을 상장하면 큰 돈을 버는 거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과 10년 만에 10조 원을 벌었어요.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한국 주식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전 세계 경제의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시장이 훨씬 좋죠. 자,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다. KRX, 코리아 익스체인지고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다.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 그래서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전부 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미국의 유가증권 시장, 뉴욕증권거래소예요. 여기가 이제 쿠팡을 상장했죠. 우리나라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시장을 코스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가증권 시장은 좀 더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우량한 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고 코스닥 시장은 비우량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제3시장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활성화하고 있죠. 그죠? KOC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비상장 이 두 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에 상장할 때만 우리는 상장이라고 부른다. 공모주 청약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매수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다시 사주는 거죠. 매도한 만큼을 다시 사주는 게 환매수. 공매도가 있지만 공매수도 있어요. 자금을 빌려서 주식하는 것. 이게 미수라고 그러는데 미수는 내가 주식은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3일 결제라 그랬죠. 내가 오늘 주식을 사게 되면 월요일날 주식을 샀다. 그러면 월, 화, 수, 수요일날 돈이 나한테 와요. 그죠? 내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사서 공모주 청약을 오늘 팔았다. 돈은 수요일날 나한테 들어옵니다. 주식은 3일 결제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들어온다. 매수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것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식을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2.5배 25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딱 이틀간만. 그것이 바로 미수라고 부르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현금 있는 돈만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수라고 하는 것은 용어 하나 두세요. 이틀간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을 미수라고 부른다. 그렇죠? 신용대출은 3개월간 빌려주는 거고 미수는 이틀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미수 이렇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되면 3일 결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뭐 이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A는 사고 B는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그죠?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대주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를 금지하자 막 신문에도 많이 나고 저도 이제 방송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먼저 팔고 선매도하고 후매수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대주라고 하는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대주나 공매도나 주식을 기관 투자가는 은행, 증권회사, 또 증권예탁원을 기관 투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빌려와서 지금 8만 원이죠. 내가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될 것 같다. 앞으로 3개월 뒤란 연말에. 그러면 지금 8만 원에 빌려와서 지금 파는 거예요. 8만 원에.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5만 원이 되었다. 그럼 5만 원에 사서 갚아주면 내가 3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공매도다. 내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공매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다. 공매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LG화학의 이야기.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주의 최부잣집이고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을 해서 미국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존 템플턴 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술과 담배 뭐 이런 얘기예요. 좀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KTNG 담배 하는 회사죠.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50% 40%예요. 강원랜드도 여러분들 가봤으면 거기도 강원랜드도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아니 여기는 도박장이니까 만들어 놓으면 와서 사람들이 돈만 잃고 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100원 만 원에 팔면 5천원에 남는 거예요. 그 KTNG나 강원랜드가 술과 담배 도박 관련주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흉년에 논밭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제 부자의 원칙을 이제 경주의 최부잣집이죠. 그죠? 부자의 원칙을 써놨어. 자, 반대 매매.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손절매라고 돼 있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거나 하락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고 난다 파는 거 지금 현재보다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걸 손절매라고 부릅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9만원 8만원 주고 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만원 8만원이 떨어졌죠. 15%. 그럼 내가 지금 파는 거예요. 손해보고. 이것을 손절매라고 부른다. 더 이상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주식은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만 하십시오. 또한 손절매 절대 하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은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떨어지면 더 사면 더 좋죠. 주식은 외부의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려요. 북한이 3월 26일 날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흔들려. 한국이 전쟁 났는 거 아니냐. 나도 굉장히 무서움을 타지만 한국에서 전쟁을 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죠? 한 5%? 1%? 그죠?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20개 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재래전쟁을 우리나라가 이기지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위험, 컨트리 리스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리지만 오히려 매달 월급에 내가 4분의 1을 사서 1조가 불었다는 교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은 꾸준히 매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좋다. 그래서 손절매의 반대말은 물타기다.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나는 오히려 내가 증권회사 다닐 때 손절매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샀는 가격에 10% 15% 하락하면 무조건 팔아라. 잘못됐더라고. 그죠? 삼성전자가 10% 15% 내렸지만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로 주가가 30% 내렸어요. 40%. 그렇지만 불과 1년 안에 6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4만 원, 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9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손절매를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코로나라든지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주가 더 반도체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절매라고 하는 용어는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용돈이나 생활비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월급의 4분의 1씩 삼성전자하고 애플 반반씩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이 2%밖에 차지 안 되니까 한 반반 정도, 미국의 반, 한국의 반. 솔직히 나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주식이 더 좋다면 애플이라든지 1등 주식만 사는 거죠. 여러분 용돈을 모아서 애플 한 주가 한 14만 원 하니까 몇 달 용돈 모으면 한 주 살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좋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해서 번 돈으로 좀 모아서 애플 한 주 사는 것도 좋다. 애플은 한 40년 동안 한 3,000배 정도 올랐어요. 그죠? 애플 주식의 아마존 주식도 한 1,500배, 2,000배 올랐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식이 오르죠. 우리나라 네이버도 액면가가 100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가 지금 40만 원이니까 4,000배 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다. 그래서 손절매, 물타기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두세요. 매매 수량, 뭐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주식은 한 주만 사도 되죠. 한 주만 사도 된다. 그죠? 한 주씩만 해도 된다. 자, 매매 수수료. 우리나라는 정권거래사 0.3%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정권거래소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의 매매 대금은 0.3%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대금은 2021년도부터 0.25%로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 내렸다.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9시부터 3시 반까지다. 그죠? 동시호가. 요거는 이제 9시, 8시, 밤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고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호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시가는 그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죠. 종가는 끝나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시가를 하려면 누가 얼마에 팔고 사는지 정해져야 되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우리는 6만 5천 원에 샀잖아요. 그런데 첫날 16만 5천 원에 됐어. 130%가 올랐죠. 이와 같이 동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자하고 팔자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매매 원칙, 이건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 그 가격이 높게 사는 사람한테 먼저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리 한 사람, 시간의 우선. 또 물량이 많은 사람, 증권사나 은행이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수량 우선의 원칙.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 매매. 위탁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삼성증권에 맡긴 게 위탁 매매고, 삼성증권 개인도 삼성증권 증권회사도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매매라고 부른다. 그죠? 증권회사 자기들의 돈으로 하는 것, 그걸 자기 매매. 위탁 매매는 증권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 그죠? 동시효과 제도가 있다. 그죠? 사고 파는 거다. 서킷 브레이크. 그죠? 이거는 이제 가격을 중지시키는 걸 말해요. 그죠? 동시효과. 그러니까 동시효과는 서킷 브레이크 때 주식이 너무 폭등하거나 폭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멈춰버리죠. 그게 서킷 브레이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끝나면
다시 시작할 때도 동시 효과가 똑같이 주식 가격을 모아서 시작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도 한번 용어가 나오면 하겠는데, 주식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일정한 비율, 뭐 20, 30% 주가가 폭락하면 멈춰버리죠. 그거다. 그죠? 서킷 브레이크 있죠. 전날에 비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면 주식시장은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서킷 브레이크라고 부른다. 미국도 이런 게 있을까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폭락하거나 폭등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있었던 뭐 게임스탑이라는 주가가 10배 올랐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하루에 올라봤자 최고가 30%, 하락은 해봤자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서킷 브레이크다. 그다음에 도입 배경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폭락하거나 폭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진정해라, 안심해라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서킷 브레이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DR 미국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미국에서 거래되느냐? DR이라고 불러요. 그죠? 주식 예탁 증서다. 디파지터리 리시트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유통시키는 건데 삼성전자 대만에 있는 TSMC가 미국 ADR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의 예탁 증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DR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예탁 증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신문에 주식 시세표,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지금 현재 3,100이죠. 종합주가지수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100이 언제 기준인가 하면 1980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주식수가 50억 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본금이 9천억이죠. 1조 가까이라고 따지면 삼성전자를 액면가 100원으로 나누면 50억 주가 나오는 거죠.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래서 600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원, 9만 원 곱하기 50억 주. 그럼 5, 9, 45, 450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있어요. 그죠?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어서 이제 된 거다. 결론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을 주가를 곱하면 주식 시가총액이 나오죠. 한국의 시가총액은 지금 얼마죠? 알아두세요. 참고로 2,400조.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8경원. 그 중에 50%는 미국, 25%는 유럽, 아시아가 25%. 내가 기고글 올려드렸죠. 카톡방에.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이 좋다. 내가 미국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줬죠. 모비스냐 LG전자냐 나의 경험이다. 그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훨씬 좋은 거다. 삼성전자 600조고 하이닉스는 100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어디가 큰 거죠?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 그럼 만약에 취업할 때도 삼성전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6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식을 잘 배워두면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갈까? 그죠? 참고로 그렇다. 자, 주식 주가지수의 산출 방법.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가총액 방법이고 미국은 다우존스는 30개 기업만 뽑은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에 수만 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시가총액 30개만 뽑아서 한 것이 다우존스 주가 지수예요. 알았죠? 30개라고 되어 있다. 미국의 S&P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500개 기업만 뽑은 것이 S&P 지수다. 알았죠? 시가총액 방식이다. 거래량, 배당 지수,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상한가는 30% 올랐다는 거고 하한가는 30% 내렸다는 거고 보합은 어제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세 상승 이건 별로 필요 없는 단어예요. 나도 잘 안 써요. 이런 용어는. 그죠? 자,
기세. 정말 이런 건 필요 없는 용어입니다. 기세. 자, 요거나 볼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외국인,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개인이 전체 주식의 요즘 한 60% 정도 차지하죠. 외국인들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35%에서 40%.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400조니까 30%니까 약 700조 원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행은 내가 80% 외국인이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55%.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고용해 주니까. 그죠? 좋다. 그 3월 18일 날 존니가 우리 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죠. 그죠? 이제 세종 호텔에서 이제 우리 세종대하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 존니가 내 옆자리에서 내가 이제 운영위원이니까 존니한테 물어봤죠.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기업에는 무엇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기업은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존니가 얘기해 주는 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 쿠팡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뭐가 좋죠? 김범석이 자기 주식을 팔아서 좋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야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9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유상증자할 때 30%싼 가격으로 주가를 조달하죠. 이와 같이 이제 주가가 좋은 것이 기업에도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개인은 당연히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주식은 상승, 하락, 상한가 30%, 하한가 30%, 감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리 상승, 그죠? 이런 것. 감리 상승 요거 말하면 돼.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30%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걸 권리락이라고 부르고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작년에 40조인데 우리가 한 주당 2,000원씩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가를 2,000원씩 배당을 주게 되면 내가 돈을 2,000원 받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40조 중에서 10조 원을 배당으로 해주고 나머지 30조만 회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개발이라든지 장비를 사는 데 지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또 뭐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삼성전자가 배당을 안 해주면 40조 원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산한다 그러면 내가 그 주식수로 나누잖아요. 모든 재산을. 주식을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배당을 이미 나눠주었기 때문에 40조에서 30조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가치가 2,000원 정도 빠지겠죠. 그게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가는 시작할 때 가격, 고가, 그날의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저가, 그날 제일 낮은 가격, 중가, 우리나라 3시 반의 가격, 알았죠? 그 다음에 어제에 비해서 전일비 50원 올랐다, 내렸다. 그 다음에 거래량 마찬가지다. 그죠? 60일은 60일간 중에 제일 높을 때의 가격, 제일 낮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일봉, 감리 요건. 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죠. 그걸 감리라고 부른다.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작전 세력들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감리를 한다. 어제 내가 아리랑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수억짜리 그림도 쪼개가지고 사죠.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4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분할해서 50분의 1로 삼성전자 주가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주가가 8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금액으로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 주식을 소수점으로 살 수 있게 하자. 아마존은 한 주는 3천만 원입니다. 3,000달러예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은 버커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의 주식인데 한 주가 3억 정도입니다. 3억 원.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조사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감리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